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지난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이었죠. 구구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구절 열병식 등의 행사에 등장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본인이 아니라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본 언론이 제시를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신문은 19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체중이 140kg대로 알려졌던 김정은이 지난 9일 날 날씬하게 변신했다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한 것인지 각계무시하, 그러니까 대역을 내세운 것인지를 둘러싸고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도쿄신문에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지도자가 되고 몇 달 후인 2012년 8월에 90kg대였던 체중이 8년 사이에 급격히 불어났다 그러면서 한 정보당국 관계자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로 폭음과 폭식을 한 것이 원인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도쿄신문은 또 지난해 11월 김정은 위원장의 체중이 140kg대로 알려졌던 당시 모습하고 지난 9일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에 찍힌 모습을 나란히 비교한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난해 김 위원장은 볼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커진 얼굴로 목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 1월하고 6월 보도된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보면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조금씩 날씬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한국 국가정보원이 지난 7월 8일 10에서 12kg 정도를 감량했다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9일 행사에 참석한 김정은의 얼굴은 상당히 달랐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쿄신문은 볼살이 빠지고 피부 유분기도 젊음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양복에 넥타이를 맨 차림도 이미지 변신에 인상을 심어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급격하게 변한 외모 때문에 대역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 국방부에서 북한 분석관으로 일했던 고영철 다쿠쇼쿠 대학의 주임 연구원의 주장을 게재한 겁니다. 고영철 연구원은 김정은의 옆 얼굴 그리고 헤어스타일이 이전과 다른 데다가 너무 젊어졌다 그러면서 10여 명 이상인 경호부대 소속의 대역 중에서 한 명일 것이라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이 당과 군부 간의 물밑 주도권 다툼 속에서 감금된 상태라는 미확인 정보가 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열병식 때 김 위원장이 연설하지 않은 것이 대역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지금 언론에 등장하는 이 김정은이 가짜라는 주장은 이미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 인권운동가인데요. 제니퍼 쟁의 트윗입니다. 그녀는 치아와 귀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지난 5월 1일 이 모습을 드러낸 사람이 진짜 김정은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 제니퍼 쟁은 지난 5월 3일에 트윗에서 김정은의 옛 모습하고 현재의 모습을 비교를 하면서 과거의 김정은과 지금의 김정은은 확실히 다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제니퍼 쟁은 김여정 또한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김여정도 대역을 내세웠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제니퍼 쟁이 이런 주장은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영국의 전 의회 의원이었던 루이스 맨시도 이 제니퍼 쟁의 의견에 동감한다 그러면서 특히 눈썹도 다르다. 또 앞니의 배열이 확실히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정은의 대역설은 사실일까요? 어디까지가 진짜일까요? 이 김정은의 가짜 대역설에 불을 붙인 것이 이번 9월 9일에 열병식에 나타난 김정은의 모습입니다. 외신들도 눈에 띄게 살이 빠진 김정은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 참석했을 때와는 달리 이 날렵한 턱선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외신들은 혈색도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BBC는 불과 2달 여전보다 눈에 띄게 체중을 감량한 듯한 모습을 집중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최근 들어 갑자기 체중이 줄어들기 시작한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에 무게를 두고 보도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갑자기 자취를 감추니까 신병 이상설이 휩싸였었는데 지난 6월 수척한 얼굴로 공식 석상에 나타나가지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더욱 커졌었죠. 그동안에 김정은은 고도 비만 때문에 이 건강 이상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키가 170cm인 김정은의 몸무게는 청년 시절 70kg 정상 체중이었다가 지난 2012년 집권하면서 90kg으로 불었고 여기에 매년 6에서 7kg 정도씩 체중이 늘어나서 지난해는 140kg 수준으로 육박했지 않겠나 이렇게 관측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김정은이 갑자기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이 북한의 식량난 같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또 김정은 스스로 건강을 감안해 가지고 이 대대적인 다이어트들을 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나오게 됐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평소 사용하던 이 손목시계의 줄을 3칸 정도 조여가지고 착용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김정은의 달라진 모습을 시기별 손목시계 착용 사진을 통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사진에서 김정은이 찬 스위스제 IWC 시계는 남는 줄이 거의 없는 상태로 채워져 있었는데 지난 4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찍힌 사진에는 이전보다 시계줄을 더 바짝 조여 착용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비핀나랑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정치학 교수는 NK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건강해지기 위해 의도적으로 체중 감량을 했다 그러면 이건 자국 내에서의 입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가짜 김정은설을 주장했던 도쿄신문도 이날 북한 정치학자인 히라유와 준지 난잔대학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가지고 김정은 본인 같아 보인다. 김정은 본인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서 2012년경 모습으로 되돌아간 인상을 풍긴다. 이런 상반된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정원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지난 8월 20일 국정원은 국회에서 북한 전반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결론은 김정은이 이 김여정을 비롯한 몇 고위 간부들한테 업무를 위임해가지고 통치하는 건 맞지만 후계 통치를 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날 국정원 보고를 대신 브리핑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과 대미 전략 보고를 받고 다시 김정은에게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또 위임통치는 김여정 제1부부장 1인만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 박봉주 당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는 경제 분야를 위임받았고 군사 분야는 최부일 부장, 전략무기 개발은 당 중앙위 군사위 부위원장인 리병철 등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칠람하던 형태에서 이제는 벗어났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아직 김정은이 확고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만 업무 위임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 자체에 아직 이상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도 부인했습니다. 정보위 소속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간 브리핑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출처상 건강 이상설이 없는 걸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지난 9월 9일에 심야 열병식을 두고도 심지어 김정은 실각설까지 대두됐습니다. 이날 열린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연설도 하지 않았고 대신 이일환 당 중앙위 비서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열병식 사회는 이례적으로 군 간부가 아니라 소용원 당 조직 비서가 했었습니다. 지난 1월까지 군설에 이르러 열병식을 주도하던 리병철 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일부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 거 아니 김정은 실각설을 여기서 주장하는데요. 그 근거가 뭐냐면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연설도 하지 않은 데다가 열병식 사회를 조용원 당 조직 비서가 맡았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실각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권력을 이미 조용원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에는 상당한 무리가 뒤따릅니다. 만약 조용원이 북한 권력을 장악했다 그러면 사회를 맡는 게 아니고요. 연단에서 연설을 했어야 됩니다. 지난해 10월에 열병식에서는 김정은이 연설을 하고 열병식 사회는 리병칠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일단 일부에서 가짜 김정은이라고 주장하는 김정은이 열병식 연단에는 있었지만 연설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가짜이긴 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번 열병식 목적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북한은 보통 5주년, 10주년 같은 이런 꺾어지는 해에 이게 이제 정주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열병식을 하곤 했습니다만 이번 같이 정권 수립 73주년 열병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긴 하죠. 그러나 지금의 북한 상황이 아주 어려운 데다가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북한 내부용 열병식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민간 및 안전 무력 열병식이다 이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열병식에 정규군이 아니고 각 지방의 노농저기군, 한국으로 말하자면 민방위 같은 개념의 이제 노농저기군이 참가를 했고요. 그리고 각 사업소 및 단위별 중대, 사회안전무력, 한국의 이제 경찰이죠. 이 사회안전무력 인원이 참가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열도 군부가 아니라 조용원 당 조직비서가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김정은이 열병식 연설을 하지 않은 것도 자칫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번 열병식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나 SLBM 같은 전략무기가 등장하지 않은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지금 김정은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을 압박하지도 않는 참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시비를 걸기도 어려운 전략적 인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미국을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 지금 김정은과 북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9일의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전략 무기 대신에 트랙터를 끌고 나온 것이고요. 지난 11일과 12일의 순항 미사일 발사에도 김정은이 직접 참석하지를 않았습니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11일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날은 박정천이 현지 지도를 했다고 북한 선전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북한의 9일 열병식이 국내용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김정은이 연설하지 않은 것 역시 시간 벌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더불어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있는 것으로 그만큼 북한 정권이 안정적이라는 의미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그러니까 VOA가 지난 10일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보도는 NK뉴스의 건강 이상설하고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NK뉴스는 김정은이 시계줄을 줄일 정도로 살이 빠졌다는 것 자체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 북한의 전반적 상황으로 볼 때 김정은이 실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권한의 상당한 위임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김정은의 건강 문제는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일본 정보 당국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죠. 물론 한국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의 건강 문제는 북한 체제 내에서도 최측근 일부에게만 공유됩니다. 지도층 내부에서도 김정은이 정말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부 탈북자들이 김정은의 건강 문제를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북한과의 연락도 거의 두절됐죠.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김정은의 건강 문제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는 아마도 중국이 가장 빠르게 또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양 주재 중국 대사관도 있고 가장 밀접하게 북한과 연계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 역시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을 합니다. CIA가 수집하는 정보도 있고 중국을 거쳐서 받는 정보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의 건강 관련 문제는 북한 급변 사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하고 즉각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소한 오해로 인한 충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의 건강 이상을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은 전 세계 15명 정도가 있다 그러는데 누구냐? 북한 내부의 5명, 중국의 최고위층 5명, 그리고 미국의 핵심 5명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 김정은의 건강 이상이 생긴다든지 또 정권의 전복이라든지 김정은의 실각설이 사실이라 그러면 벌써 중국과 미국의 비상사태가 발령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긴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유엔군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까지 긴박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런 상황을 잘 관측하면 김정은의 실각설이나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쉽게 놀아나지는 않게 될 겁니다. 가짜 김정은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깨무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김정은의 실각설하고 연계시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